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2027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 물리학 커리큘럼, 물리학 1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조금 의미가 있는 해죠.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수능에서의 어떤 과탐 선택 과목제가 이제 사실상 마감을 하게 되는 마지막 회입니다. 교육과정으로도 이제 마지막 회, 이번 교육과정의 마지막 회 수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선택 과목제도 역시 이제 이번 시험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큰 변화를 앞둔 그 마지막 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수험생들이 좀 부담감이 좀 클 것 같아요. 그 제도의 변화가 크니까 이제 2026년, 2027학년도 수능에서 뭔가 좀 잘못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큰 변화에 어떤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어떤 그 불연 속성, 입시의 불연 속성이라는 건 학생들의 그 많은 불안감을 좀 조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고 좀 확실한 그런 커리큘럼 운영, 학습 운영이 되게 중요해지는 그런 해가 될 겁니다. 뭐 사실 이제 입시의 끝자락, 교육과정의 끝자락이라고 하면 많은 노하우들,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 기출들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학습의 측면에서는 이제 학습이 좀 많이 고도화되어 있죠. 뭐 학습 시장도 그렇고 수험 시장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수험 시장의 노하우들이 많이 축적돼 있는 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길은 나와 있는 거예요. 올해 이제 며칠 전에 치러졌던 수능에서도 보면 그렇게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항상 이제 교육과정 끝자락에는 이렇게 뭐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적어도 이 컨텐츠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벌어지진 않아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또는 난이도 하에서 이제 시험이 무난하게 치러지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 있는데 수년간 치러진 것들이니까 교육과정도 딱 한정돼 있고요. 근데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불안감이 좀 여러분들의 그 불안감을 많이 좀 조장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최대한 안정적이고도 효율적인 커리큘럼 운영, 학습 운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여러분들은 좀 그래야 될 의무가 있죠. 한 번에 끝내야 된다. 그렇죠? 한 번에 끝내야 여러 가지로 안전할 수 있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커리큘럼 운영도 최우선적으로 그런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2027학년도 수능 연간 커리큘럼. 제 이제 커리큘럼 운영의 모토죠. 그러니까 어떤 수준에 있는 학습 배경이라는 것이 워낙 학생에 따라서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미 뭐 물리학적인 기초,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2학년 때 또는 1학년 때부터 잘 다듬어져 온 학생,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3학년 올라가는 수험생이 되는 그런 학생들도 물론 있죠. 이른바 우리가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이라고 하는 학생들. 하지만 이제 뭐 주요 과목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과탐은 선택이어서 뭐 선택 시기 자체도 늦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갓 물리학 원을 선택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학생들은 사실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들이 잘 안 갖춰진, 그러니까 출발선부터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각자 처한 상황, 수준, 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떤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좀 뭐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을 수도 있고 아예 기본기가 없고 처음부터 베이스부터 다시 다져야 되는 그런 학생들도 있겠지만 어떤 각자의 위치에서 좀 의미 있는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입체적인 커리큘럼,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가능한 좀 풍부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이때까지 제가 이제 물리학 커리큘럼을 운영해 오면서 가졌던 일종의 신념, 모토 같은 거였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누적되어 온 커리큘럼이 이제 상당히 좀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시나리오별로 잘 선택해서 시기별로 여러분들의 상황별로 또는 뭐 여러분들의 수요가 있겠죠. 문제풀이를 한다 하더라도 수준별 문제풀이, 그렇죠? 난이도별 문제풀이, 유형별 문제풀이, 학습 테마별 문제풀이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최대한 갖추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쭉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모의고사를 제외하고 먼저 개념, 기출, 그리고 실력 완성, 문제풀이까지, 엔제까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올해 이제 모의고사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제 추가할 건지
어느 정도 운영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뭐 기초인문이 있습니다만 기초인문은 뭐 이제 고3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많은 수요가 있는 뭐 그런 강좌는 아닙니다. 뭐 필수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마음가짐, 나는 물리에 별로 관심은 없었는데 어떻게 3학년 올라가면서 수험 생활을 이제 준비하려다 보니 물리학으로 선택 과목을 좀 급하게 바꾸게 되었다. 그래서 물리학적 배경 지식이 충분치 않은데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하는 학생들은 가볍게 뭐 얼마 안 되니까 시간이 가볍게 물리학의 어떤 기초 개념, 용어, 정의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만든다라는 기분, 그런 기분, 워밍업이라는 기분으로 기초인문 강좌를 수강하셔도 됩니다만 가급적이면 예비 고3 학생들 또는 뭐 이제 N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개념부터 시작하면 좋죠. 그렇죠? 사실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은 개념, 그 다음에 기출, 뭐 필수가 있고 뭐 선택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모든 커리큘럼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커리큘럼들, 필수 커리큘럼을 먼저 소개를 하자면 개념, 기출, 그리고 이제 심화에서는 뭐 사실 이제 이건 뭐 시나리오별로 좀 나뉠 수 있지만 자기가 어떤 약점, 개념 기출을 학습하고 났더니 조금 힘들었던 부분, 좀 취약했던 부분이 좀 명확하게 유형별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이제 플랜 B 시리즈를 좀 선택해서 듣는 것이 좋고 뭐 그냥 수준별로 나는 어려운 문제가 조금 약하다라고 하면 고난도 주제를 조금 트레이닝하는 것이 좀 좋긴 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범위 엔제가 되겠죠. 가장 이제 근간이 되는 커리큘럼은 개념, 기출, 전범위 엔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당연히 이번 겨울에 대부분의 예비 고3 학생들은 필수본 개념 완성을 먼저 수강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은 한 단원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뭐 중단원이든 대단원이든 그건 이제 본인의 어떤 학습 여력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뭐 필수본을 대단원 1단원을 수강한 다음에 필수본 2단원으로 진도 나가면서 3순환 1단원 이런 정도로 제가 보통 권장을 많이 드리는데 동시 수강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필수본과 3순환은 가급적이면 병행 학습해서 3월 이전에 완강하는 것을 목표로 겨울이 조금 그래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보통 요새 이제 약간 좀 루스하게 학습하시는 분들은 개념을 겨울 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을 봄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늦은 학생들은 6월 모평 때까지 기출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은 이제 문제풀이의 숙련도가 좀 떨어져서 전체적인 학습 페이스나 어떤 성취도가 조금 초반에 잘 올라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빡세게 겨울에 개념 기출을 끝낸다 라는 기분. 그리고 이제 봄에는 엔제 하나 정도를 추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대원칙은 뭐냐면 12월에서 2월 요때 개념 기출을 적어도 1회독에서 2회독 정도는 하는 것으로. 이게 좀 권장사항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전체적인 학습 페이스가 이렇게 빨리 올라오질 않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성적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초반에. 물론 마지막에 가서 수능을 잘 보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하더라도 그 과정상에서 좀 순항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한 6평 정도 갔을 때는 일정 정도의 성취도가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성적이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가장 어떤 기본이 되는 이제 선결 조건인데 개념과 기출을 겨울 때 1회독 내지는 약간 욕심부리면 2회독 정도를 마무리해 주질 않으면 전체적인 학습이 조금 꼬일 수는 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 한 6평 전까지는 당연히 이제 이 개념과 기출의 회독수를 3회독까지 늘리는 거죠. 그죠? 이게 필수예요. 3회독은 최소치야. 개념과 기출을 한 3번 정도는 돌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유형별, 난이도별 엔제 한 권 정도는 최소 좀 해주는 게 좋다. 여름 이전에 엔제 한 권 정도를 좀 마스터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 때부터 슬슬 실무도 병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의 페이스들을 쭉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최근 한 2, 3년간 학습의 트렌드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첫 단추부터 좀 꼬이는 거죠. 개념 기출을 겨울에 끝내야 되는데 이걸 못 하다 보니까 봄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엔제를 한 권을 못 풀어요. 근데 이제 여름쯤 되면은 7월쯤 되면은 조금 이제 잘하는 애들은 실무도 들고 다니고 뭐 엔제도 들고 다니고 하니까 이게 자꾸 이제 그런 학생들을 따라가게 돼 있죠. 동조 효과가 생깁니다. 쟤 물리 잘한다는데 쟤 벌써 실무 푸는데 나도 풀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가가지고는 그냥 실무를 몇 회 풀었냐 정도로 뭔가 성취가 귀결되는 약간 왜곡돼 있는 거죠. 학습의 어떤 포인트들이 좀 왜곡돼 있는데 그 왜곡의 첫 단추는 결국 여기서 개념 기출을 못 끝내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어도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주요 과목도 중요합니다만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씩만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주면 사실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겨울 때 조금 더 학습의 페이스를 끌어올려서 필요 학습량을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너무 좀 그래 천천히 가자. 그래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자. 좋은 마음인데 그래도 학습량을 줄이면 안 됩니다. 학습량을 능가할 수는 없어. 어떤 학습법도 학습량을 능가하는 학습법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개념 기출을 좀 마무리할 필요는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겨울 때는.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이제 유형별 엔제들을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3 올라가는 예비 고3이나 N수생 모두 이제 포함됩니다만 적어도 자기가 이제 모의고사를 봤을 때 모의고사를 이미 또 수능을 치른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에 최소한 2등급 이상의 성적을 이미 찍을 수 있는 학생들 주로 이제 N수생들이겠죠. 주로 N수생들일 텐데 고3 중에서도 예비 고3 중에서도 지금 당장 수능을 풀어도 한 2등급 정도는 찍을 수 있는 기본기를 가진 애들이 꽤 있어요. 이른바 상위권 애들. 그런 학생들은 개념을 했던 거죠. 개념 기출을 이미 2학년 때 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필수본 대신에 VIP를 통해 아예 개념을 안 할 수는 없고 리뷰를 하는 거지. 중요하고도 또 반드시 챙겨두어야 할 핵심 풀이법 정리 위주로 그러니까 분량이 반도 안 되니까 그렇다고 개념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잘하는 학생들도 겨울이 마지막이에요. 개념을 한 번 정도 더 리뷰하고 다져볼 수 있는 혹시나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또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챙겨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2조합 아니면 2조합입니다. 기출은 당연히 어디에도 들어가는 거고요. 아무리 기출을 풀어본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기출만 완벽하게 핸들링이 돼도 현행 수능은 거의 뚫립니다. 입시 마지막이거든. 이 제도의 마지막은요. 기출만 잘해도 거의 뚫려요. 사실은 기출이 충분히 쌓여 있거든. 400제가 넘어요. 고르고 고른 거지만 400제가 넘기 때문에 분량도 적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3월 학평까지 시간을 보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워낙 많은 엔제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난이도별, 이제 고난도 주제죠. 여기는 이제 난이도별로 아무래도 난이도별로 약점을 보완한다라고 하면 보통 실력 완성이라는 건 약점 체크가 우선인데 당연히 난이도가 높은 주제에 약점이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난이도별로는 이제 AP7이나 기본 비급 1, 2 세 개의 강좌가 4개죠. AP7도 1, 2 기본 비급도 1, 2 4권이나 됩니다. 굳이 제가 골라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이제 보통은 이제 제가 워낙 커리가 많다 보니까 2학년 때부터 제 심화 커리를 따라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작년에 1 들었다 그러면 2 들으시면 되고, 작년에 1 들었다 그럼 2 들으시면 되고, 작년에 2 들었다 그럼 1 들어도 돼요. 하지만 난이도는 1보다는 2가 살짝 높습니다. 둘 다. AP7도 그렇고 기본 비급도 그렇고 킬러 위주거든요. 이제 보통 킬러 고난도 주제만 모아서 정리하는 커리큘럼이에요. 무려 4권이나 있으니까 4권을 다 보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여유가 있으면 상위권이나 최상위권 학생들은 보통 한 2권 정도는 풀면 좋죠. 근데 문제는 많진 않아. 한 100제에서 200제 사이니까 다 해봐야 한 5, 600제 내외예요. 다 해봐야. 하지만 이제 부담은 있죠. 킬러 500제는
전범위로 치면 1000제 이상의 부담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운 문항만 수록돼 있으니까 적당히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난 난이도별 약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AP7이나 기본 비급이 좋고요. 근데 좀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뭐 특이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역학은 잘 푸는데, 예를 들어 역학 킬러는 잘 푸는데 나는 특상이나 연력학이 약해. 예. 콕 찍어서 자기가 좀 취약한 유형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이제 약점이 드러나는 방식, 그 다음에 또 성향,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뭐 나는 뭐 역학이 약하다. 그럼 이제 플랜 B 역학의 기술. 근데 보통 요새는 이 역학의 기술은 조금 특이하게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이 역학의 기술은 삼순환과 병행하는 학생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원래 커리를 설계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 기출이라는 것이 약간 기출학습이 갖는 아이러니함이 있어요. 기출학습은 매우 기본적인 문제풀이 학습인 건 맞죠. 모든 문제풀이의 선행에서 기출학습을 먼저 하는데, 여기서 아이러니함은 뭐냐면 기출은 실전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문제풀이에 앞서서 기출문제풀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학습 단계의 관점에서는 약간 좀 거꾸로인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풀었을 법한 문제를 맨 처음에 푸는 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 이제 기출에 실려 있는 몇몇 킬러 주제 문항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출을 이제 당연히 기출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이해하다가도 기출을 막상 덤벼보면 그게 바로 수능 시험장에서 푸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이제 갓 개념을 끝낸 학생들 입장에서 기출이 버겁다라는 그런 아이러니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풀이 학습의 기본인데 그게 끝이거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아이러니를 이제 스스로 학생들이, 저는 그렇게 설계하진 않았는데 학생들이 참 똑똑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역학의 기술이라는 건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뭐 쉬운 문제만 있는 건 아닌데 아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성돼 있어서 역학의 기초를 이제 막 개념을 통해서 익히고 수준별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아주 쉬운 문제부터 조금 꽤나 어려운 문제까지 이렇게 천천히 어떤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어떤 역학 문제를 풀이하는 여러 가지 풀이법들을 익히는 데는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잘 구성된 교재다 보니까 이 원투 두 권이 있거든요. 두 강좌가 있는데 이걸 먼저 풀고 삼순환 역학을 풀었더니 더 잘 풀리더라 하는 게 뭐 입소문이 좀 나가지고 오히려 요새는 필수본을 한 다음에 역학 한정입니다만 역학 기술을 먼저 보고 그리고 삼순환 기출을 푸니까 조금 더 스무스하다. 학습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좀 스무스하다. 문제가 좀 잘 풀린다. 자신감 측면에서 좋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그건 이제 학생들의 평가예요. 저는 원래는 뭐 기출을 그냥 개념과 병행하고 이제 봄에 실전 문제 풀이 들어갈 때 역학이 약하면 역학, 비역학이 약하면 비역학, 그 다음에 또 이건 이제 마지막인데 6평 직전에는 이제 뭐 16+4 트레이닝, 사실 모의고사거든요. 이거는 모의고사인데 버전 1, 버전 2, 이건 이제 풀 모의고사고요. 이거는 조금 쉬운 문제들만 모아놓은 모의고사들이 있어요. 이른바 이제 다른 선생님들 커리하고 좀 비교해보면 비킬러 모의고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16문항, 마지막 페이지 어려운 문항 4문항. 이걸 풀로 제공하는 게 있고 쉬운 것만 제공하는. 왜냐면 요것도 시간 단축이 필요하거든. 왜냐면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시간 단축을 충분히 해야 결국 마지막 네 문항을 좀 여유 있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훈련도 의미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커리큘럼을 되게 다채롭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전 문제, 제가 1학기 때 보통 권장하는 실전 문제 N제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10개의 N제가 준비되어 있어서 주제별, 그 다음에 실전 트레이닝, 그 다음에 킬러만 모아서 준비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각자 형편에 따라, 다만 이제 이런 걸 이제 골라서 이게 이제 개념 기출을 끝냈으면 얼마나 좋아. 나는 주제별로는 역학이 약하니까 역학의 기술 한 권, 그 다음에 킬러도 같이 하는 게 좋겠지, AP 한 권. 요런 정도 하면은 이제 황금 밸런스인데 기출을 못 끝내고 개념을 못 끝내면
그 시간에 개념 기출하는데 이제 버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엔제를 못 풀고 여름으로 넘어가니까 상당히 전체적인 학습이 촉박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범위 엔제입니다. 일당백 수능 마스터는 전범위 엔제. 한 450대 정도 되거든요. 거의 이제 500제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요건 이제 조금 더 계속적으로 문제를 좀 업데이트 해가면서 부분 계정을 거듭해가면서 이제 매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삼순환 기출 특강과 일당백 수능 마스터는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 해가면서 신규 강좌를 제공을 할 것이고, 전체적인 기본 커리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죠. 나머지 커리큘럼은 전부 모의고사인데, 뭐 올해도 이제 5시즌으로 구성한다라는 점에는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다만 제가 이제 컬렉션을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회차에 제가 이전에 썼던 모의고사, 저희는 뭐 굉장히 많은 모의고사들을 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한때 뭐 60회까지도 운영했던, 60회도 운영해봤고 50회도 운영해봤고 30회도 운영해봤고, 그게 뭐 수년간 쌓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기존에 썼다 하더라도 이게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괜찮은 모의고사들은 이렇게 전년도 모의고사 컬렉션의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운영됐던 버전 1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올해 또 한 15회차 정도의 버전 2를 또 추가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 두 개만 합쳐도 거의 30회분 가까이 돼. 관연도 모의고사 컬렉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책자 형태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모의고사를 좀 볼 수 있게끔 대략 한 30회분 정도의 두 개 합치면, 그렇죠? 버전 1과 버전 2. 버전 2는 올해 추가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30회분은 이제 깔고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뭐 그 16+4 트레이닝까지 하면 그것도 한 30회분 가까이 되거든. 풀 모의고사 20회, 비킬러 10회. 그것도 거의 30회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다가 이제 뭐 16+4라든지 16 트레이닝만 하더라도 이게 20회분 정도고 요게 10회분 정도니까 이건 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기본 커리큘럼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의고사 시리즈가 거의 한 5, 60회 가까이 됩니다. 이미. 근데 이제 거기에 또 그래도 사실 최신 트렌드라는 게 뭐가 필요할까 싶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새 거 워낙 좋아하잖아요. 새롭게 제작한, 자꾸 이제 이런 얘기 좋아하죠. 작년 수능, 가장 최신 수능을 반영한. 최신 수능이 뭐가 유형이 최신이어야 최신을 붙여도 어울리는데, 뭐 그렇진 않거든, 사실. 뻔한 문제들이 나오긴 했으니까, 물론 뭐 올해 이제 가장 최신에 치러졌던 수능의 경향이라고 하면 조금 지저분한 계산 문제들이 조금 나왔다는 거지. 그걸 빼놓고는 뭐 최신 트렌드라는 걸 뭐 얘기하긴 좀 그런데, 그래도 올해 20회 추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세핑 20회를 추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의고사 볼륨은 한 7, 80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걸 제외해도 70회니까. 그죠? 관연도 모의고사나 트레이닝 형태로 제공되는 모의고사까지 합치면 한 70회. 비킬러까지 합치면 한 80회분. 충분할 거예요. 사실 다 풀 필요는 없어요. 이것만 풀다 다가 그냥 시간이 후반부에. 그래서 시즌별로 적당히 분배를 해서, 이제 분배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아닌데, 한 3월 학평쯤 가면은 분배 계획까지 포함하여 이제 9월, 10월에 조금 많이 집중이 돼 있을 겁니다. 이때는 한 7, 8회 정도 좀 분배를 할 예정이고, 절반 정도는 9월, 10월 시즌 4와 시즌 5에 대부분 배치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6평 대비에 해당하는 뭐 5월에 운영하는 모의고사는 한 2회 정도, 1회 운영할까도 생각은 하는데 2회 정도 운영할 생각이고, 거의 한 50% 정도, 한 60% 가까이 될 것 같긴 해요. 대부분 한 12회 정도의 모의고사는 시즌4와 시즌5, 그리고 적당히 여름방학 때 풀어볼 만한 문제를 조금 더 7, 8월에 좀 분배해서 5개의 시즌으로 골고루 꾸준하게 운영을 할 예정이라는 거. 모의고사는 뭐 이제 확정이 되면, 계획이 확정이 되고 뭐 이러면 제가 추후 공지를 또 한 번 할 거고, 보통 이제 이 모의고사 때문에라도 하반기 커리큘럼 운영 계획에 대해서 6평 끝나면 한 번 더 공지를 하거든요. 영상이 또 올라올 텐데, 그때 또 제가 또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또 학습법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시원섭섭합니다. 제가 강사 데뷔한 지도 이제 꽤 됐는데, 그리고 이른바 이제 뭐 물리학 과목에서 수강생이 가장 많은 이른바 1위의 자리에 오른 지도 좀 꽤 오래돼서 어떻게 이제 또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선택 과목제 하에서 제가 수능을 대비하고 학생들과 함께 뭐 교재를 만들고 문제를 개발하고 수능 시험과 이렇게 매해 수험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지도 거의 뭐 한 2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 선택 과목제에 대해서 저는 늘 불만이 많았죠. 사실 물리학이라는 과목이 늘 마이너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는데, 근데 또 막상 이렇게 또 이 제도를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제 메인 전공 과목이다 보니까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시원섭섭합니다만 어쨌든 마지막 해가 됐네요. 제가 또 여러분 앞에 이제 물리학 강사로서, 저를 이제 물리학 강사로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살다 보니 마지막 해를 또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조금 뜨겁게 여러분들과 좀 마지막 해가 아쉽지 않도록, 이 마지막 시험이 아쉽지 않도록, 사실 벌써 약간 좀 울컥한데 마지막 수능 해설 강의 할 때쯤 되면은 조금 울컥할 것 같긴 해요. 이제 이 네 과목을 이렇게 떠나보내는구나. 시원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울컥할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여러분들은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저는 약간 좀 시원섭섭한 마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마지막 해 선택 과목제 하에서 치러지는 수능 물리학이라는 과목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서로 또 아쉬움 없이 아름다운 추억을 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 해를 좀 함께 보냈으면 하고요. 저도 좀 열심히 준비해서 커리큘럼 차질 없이 여러분들에게 좀 제깍제깍 좋은 강의, 좋은 교재, 좋은 문항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하여튼 저를 믿고 1년간 개념부터 실무까지 제가 준비한 거의 한 강좌 수로는 한 20여 개가 좀 넘을 텐데, 방대한 커리큘럼입니다만 하여튼 각자의 위치, 각자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 최선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잘, 그리고 이전부터 잘 누적시켜온, 완성시켜온 커리큘럼이니까 믿고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또 좋은 강의를 통해 강의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 이렇게 해서 2027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 물리학 커리큘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